안녕하세요. 심프랑 관심 종목 TV입니다. 해당 영상은 이제 8월 6일 월요일 아침 관심 테마 브리핑이고 미증시는 이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. 지금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어차피 이번 주 뭐 테마성 이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지수가 어느 정도 낙폭 구간, 특히 이 앞에서 RSI 한번 좀 과대 구간 들어섰다가 돌리는 척 하더니 한 번 또 이탈을 했죠. 그래서 좀 제대로 된 낙폭 구간에 들어서기는 했습니다. 했는데 이제 요 주변에서 이제 뭐 반대 매매나 그런 것과 함께 좀 낙폭 과대해서 기술적 반등을 좀 언제 주냐. 저 같은 경우 이제 요번 주 월화 조금 길면은 수요일, 만약에 이제 미증시가 막 수요일까지 계속 밀려.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그래도 우리나라가 미증시가 연속적으로 갖다 선물이랑 뭐 지수가 계속 크게 밀리는 거 아니면은 중간에 한 번 정도는 좀 돌려줘야 되지 않나, 이제 구간이 슬쩍 그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월화수 중에 특히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 중에 아마 좀 아침에 뭐 개파락을 하고 돌리든 뭔가 움직임은 주지 않을까 싶은데, 그것까지 막 미국이 계속 밀린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힘을 계속 못 쓰면은 최소한 목금, 그래서 좀 앞에 쪽에 일단 무게를 좀 생각을 해 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서는 코스닥, 그리고 코스피는 아직은 좀 위치가 조금 있지 않나 싶지만 코스피도 그래도 3전 하이닉스랑 같이 엮여서 움직이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3전이 뭐 7%, 오늘 아침에 뭐 개파락하고 하면은 거의 10% 주변이겠죠. 그리고 하이닉스도 바로 15%를 내리꽂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이제 낙폭 구간으로 보긴 볼 것 같아요. 대신에 지금 전체적으로 하반기 흐름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금리 인하, 그게 이제 좀 계속 압박을 가하는,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는 기다리지만 지금 이번에 키워드를 그걸 붙였죠. 금리 인하를 하는데 경기 침체 때문에 하는 거다. 뭐 물론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게 당연히 경제 측면에서 경기 침체를 좀 같이 엮어서 저울질 하다가 나오는 걸 알긴 아는데, 이제 시장에선 키워드를 좀 새로 그쪽을 많이 부각을 시켰어요. 거기다 이제 뭐 중동 지역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, 자, 그래서 연준 연말까지 금리 총 1.25% 내릴 수도 있다. 원래 이제 두 번 예측이 됐었죠. 금리 인하. 그래가지고 9월달, 그다음에 뭐 11월이나 12월 이때 이제 한 번 해가지고 두 번을 생각했는데 지금 세 번까지 얘기가 나오고 1.25% 내리려면 0.55% 하락이 두 번 들어가야 됩니다. 즉 빅스텝이 두 번 들어갈 수도 있다. 요 정도를 좀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시장에서 이제 조금 단기적으로 더 안 좋아할 수 있는 거는, 만약에 이제 연준에서 긴급 금리 인하, 긴급하게 좀 금리 인하를 이제 9월달 FOMC라던가 이거 전에 지금 8월이죠. 8월 중에 갑자기 뭐 긴급하게 금리 인하 하겠다 요런 거 나오면은 시장에서 그만큼 경기가 안 좋은 건가? 그 키워드를 통해서 뭐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정도 더 밀 수는 있지 않나.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해 두고, 오히려 대신에 경기 침체 뭐 금리 인하 빅스텝 해가지고 단기적으로 탁 하고 더 밀리면 거기서는 이제 또 튀어 오를 수 있는, 어차피 금리 인하는 또 하긴 할 거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키워드를 시장에서는 일단은 좋게 반응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, 지금 즉 그냥 동전 앞과 뒤예요. 앞과 뒤. 그래가지고 앞으로 하면은 금리 인하 호재지. 근데 악재로 잠깐 돌리면은 금리 인하 경기 침체 때문이구나. 경기 침체가 지금 엄청 세구나. 조심해야겠다. 요 정도의 차이로 갔다가 이제 시장에서 같은 키워드인데 오락가락 좀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우리나라나 뭐 미국 증시나 좀 더 떨어질지. 그래서 이쪽은 일단은 뭐 지수, 우리나라 지수도 지수지만 미증시가 일단 120선 요 구간을 좀 버텨주나, 아니면 여기 좀 들어서서 일단은 16,000까지 좀 생각을 해둬야 될지. 결국 120선을 터치는 했어요, 기술주도. 그래서 진짜 오랜만이죠. 얘는 거의 몇 달 텀이에요. 뭐 거의 반년 해가지고 좀 120선 주변 터치하고 좀 지지하고 올라왔는데, 요번에도 거의 분기 3개월 만에 좀 터치를 하기는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엔비디아 주가는 계속 좀 추적을 해야겠죠. 얘가 100달러 위에서 좀 잘 놀아주나, 아니면 한번 좀 밑으로 밀릴지, 이런 것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. 자, 주말 중에 이제 뭐 뉴스는 좀 새로운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밤중에 그냥
이란, 이스라엘 요쪽 뉴스만 좀 추가됐더라고요. 그거 플러스 이제 그린벨트 한 게 있던데 그린벨트 뉴스가 뭐 정부 지금 8월 9일 이번 주 중이라고는 하는데 뭐 8월 9일인 것 같아요. 여하튼 이번 주 중 정부 주택 공급 대책 부동산이죠.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. 그래가지고 요거에 대해서 그 그린벨트 해제 키워드 뭐 재건축이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린벨트 해제 내용이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래가지고 뉴스만 보면은 지금 요건데 정부 서울 그린벨트 풀어서 아파트 용지로 공급한다. 그래서 그린벨트가 예전에 SG 세계물산 그리고서 뭐 백광산업 그다음에 이제 토목 삼부토건이랑 막 그런 건설 쪽 그다음에 하나가 조금 더 있는데 기억이 잠시만요. 그거 성창 기업 지주 요런 애들이 이제 보통 그 그린벨트 해제 관련주로 갖다 움직이긴 합니다. 보통 SG 세계물산이 좀 대장을 하기는 했어요. 그래서 한 요 정도만 그냥 봐두시면 될 것 같고 요번 주에 이제 뭐 부동산 쪽 공급 대책 나올 수 있겠구나. 그다음에 지금 오늘 뭐 8월 5일 이제 이란, 이스라엘 뭐 공격할 수도 있다. 뭐 요런 이르면은 5일날 공격 이런 내용이 있었죠. 그래서 혹시나 뭐 오늘 장 중이든 밤 중이든 공격이 나올지 이번에 이란은 이스라엘 실제로 좀 공격을 하긴 할 것 같아요. 이전에 그 약속대련이랑은 조금 다르게 이번에는 실제로 좀 어택을 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미국의 움직임이 이제 중요한데 미국이 조금 불나게 돌아다니고 있죠. 그 다음에 8월 7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당선 이후에 그 대선 후보 당선 이후 연설 요게 좀 있기는 해요. 요거는 항상 그 미국 대선 후보들의 연설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신규 실업수당 뭐 청구 건수 발표 그 다음에 1라112 실적 발표 등등 이제부터는 그 경기 침체 키워드랑 관련된 이제 노동 그 고용 이런 쪽들 지표 따라서 뭐 좀 시장에서 반짝반짝 할 수는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것들 봐두시고 그 다음에 뭐 8월 25일 부산 세계 지질과학 총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요렇게 자 그래서 일단 뭐 트럼프 관련 주는 같아요. 트럼프든 해리스든 뭐 사실 관점은 똑같습니다. 이쪽은 이제 좀 조정 나오면 볼 수 있는 애들이 좀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좋은 종목이 꽤 있어요. 꽤 있기 때문에 뭐 차트 각자 기준이 있으시거나 한 분들은 그런 거 좀 챙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서 해리스 관련해서도 마리아나 해리스는 이번 주말에 그래도 좀 뉴스가 있거든요. 트럼프 쪽은 뉴스는 없는데 해리스는 공식 후보 선출 쏟아진 선거 자금 트럼프의 2배가 모였다. 해리스 45% 트럼프 43% 이거 말고 다른 지지율 쪽은 해리스 뭐 50% 트럼프 49% 이런 뉴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해리스가 엄청 압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증가하고 뭐 그건 아닌데 1% 2%좀 차이 지지율 역전 그래가지고 해리스 관련주는 우리바이오, 오성첨단 소재 요거 이제 마리아나 2개 그 다음에 화일약품, 에머리지 이렇게 해서 마리아나 관련 주고 그리고 현대약품, 명문제약 요 애들도 뭐 낙태 권리 관련 주죠. 그래서 좀 5일선을 대다수가 잘 타고는 있어요. 타면서 이제 좀 슬쩍 깨거나 하는데 이거는 뭐 지지율 뉴스로 오늘 또 치고 부각이 되나 아니면은 좀 조정이 나오면은 어차피 11월 대선 있기 때문에 트럼프랑 해리스 관련 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스라엘 뉴스가 이거 말고도 사실 더 있거든요. 계속 붙어요. 진짜 많아요. 뭐 살짝 아다르고 어다른 뭐 제목 조금씩 바뀐 거긴 한데 일단은 이스라엘 주말에 이제 서한지구 공습해가지고 하마스 사령관들 5명 사망 키워드가 있었죠. 그리고 주말에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접경지에 로켓 수십 발 발사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그 아이언돔 방위 체계가 그거 좀 뭐 다 막아준 정도는 있습니다. 그리고 미국에서 중부사령관 급하게 중동에 급파 이런 내용들 정도가 있고 미국이랑 이스라엘 당국자는 이란이 엉터내 뭐 귀빈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르면 5일에 이스라엘 공격할 것으로 좀 예상된다. 요때 아니면은 이스라엘 보복 공격 D-Day는 12일에서 13일 이렇게 2개 정도가 지금 대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요 12일, 13일이 유대교 명절
티샤베아브라는 거의 기간이라고 해요. 그리고서 바이든도 이란이 이번에 좀 보복 자제할까요? 라는 질문에 자신은 그러길 바라지만 이번엔 모르겠다. 그만큼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겠죠. 그리고 미국이랑 영국,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정부도 레바논 등 중동 체류 국민들 조속히 출국하라 권고.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랑 영국은 뭐 수송기랑 이런 것까지 좀 쓰면서 철수 권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만큼 이제 조만간 좀 타격이 뭐 좀 이어질 거를 예상해서 이런 움직임들이 있지 않나 싶고, 이란 보복 초읽기, 미국에서 뭐 군함도 급파를 했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가자지구 학교 피란민촌 공습 최소 44명 사망.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저기 가자지구랑 막 계속 타격을 하기는 해요. 그래서 이것도 오늘 뭐 새벽에 붙은 거고, 그러면서 이제 이란, 이게 정확하게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공영 그런 방송 뭐 이쪽에서 좀 나온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란은 아랍 외교관들에게 대응 공격이 이제 중동이죠. 중동 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아랍 외교관들에게 대응 공격이, 자신들이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이 전면전을 촉발하더라도 상관없다, 상관하지 않겠다. 즉 이번에는 좀 뭔가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건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쪽 테마는 뭐 지수가 조금 안 좋다 싶으면 해지 테마를 하기도 해서, 지금 시장에서는 일단은 대성 하이텍 그리고 휴니드,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방산, 그 외에도 뭐 빅텍, 퍼스텍 그런 것들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원유 중동 지역 유가는 일단은 금요일에는 좀 밀렸죠. 경기 침체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에. 그런데 일단은 또 중동 지역 불안 요소 있으면은 이런 원유 관련 주들 그 다음에 해운 관련 주, 흥하해운, STX, 그린로직스 이런 식으로 왔다가 이제 방산부터 그 3종 세트, 중동 이제 불안함 이슈랑 엮이는 원유, 그 다음에 방산, 그 다음에 해운, 이렇게 이제 3종 세트 이쪽부터 해가지고 좀 해지 테마 관련 주들 같이 묶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수가 어중간하다 싶으면은 해지 역할, 세계 기후 대재앙이 좀 코앞이다,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서 러시아 잠수함 미사일로 격침, 이런 것들은 그 식량 관련 주들까지 해서 미래생명자원 고려산업, 이런 애들이 이제 또 여름 지나고 가을 되면은 뭐 수확량 감소했다, 작년 대비 이상기후 뭐 이런 거 붙이면서 또 부각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이쪽에서도 이제 뭐 흑해통해서 수출, 곡물 수출 막고 뭐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뭐 식량 주들까지 여기는 또 해지 성향 같이 엮입니다. 그래서 이것도 그냥 묶어보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다음 주에 최대 위기 온다. 폭염이 일단 한 8월 10일 이 정도까지 좀 피크로 예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부터 한 1, 2주 더 갈 수도 있다고 해요. 그래서 뭐 폭염 관련 주들, 이거는 뭐 화세코 한번 반짝하고 그러긴 했는데, 이제 좀 메인으로 보기에는 조금 그렇고, 변압 섹터들 이쪽도 실적이 꽤 괜찮았죠. 그리고 변압 섹터는 또 뒤에 엮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지 않나. 그래서 변압 관련해서 산일전기는 신규 상장했는데 좀 셉니다. 확실히 좀 강한 편이에요. 이 구간을 계속 좀 지켜주면서 반등도 만들어주고 하는데, 그거랑 뭐 나머지 종목들 강했던 애들, 재룡산업, 세명전기, 한전산업, 전기 시리즈들, 제일일렉트릭, 대원전선 등등 인기 좋은 종목이 꽤 많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변압 전선 이런 것과 함께 엮어주는지, 그리고 뭐 Q10은 좀 저는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냥 Q10은 뭐 키워드 붙으면은 KCTC, 동방, 쿠팡 관련 주들, 그 다음에 뭐 플레이디, S24, 뭐 모비데이즈 이런 식으로 네이버랑 쿠팡 관련 주들이 이제 좀 대장격으로, 그래서 뭐 5일선 또 타고서 뭐 반등을 줄지 그 정도 관점으로 볼 것 같은데, 그렇게 좀 메인으로 두기는 좀 그렇고, 반도체 쪽은 어제 또 기다렸다는 듯이 엔비디아 최신 블랙을 반도체에 설계 결함이 있다. 그래가지고 고객의 전달 3개월 이상 지연될 것 같다.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뭐 루머다 이런 식으로 뭐 트위터 같은 거에서 한번 좀 지나오면서 봤는데, 이게 좀 뚜렷하게 뉴스화돼서 나오진 않았어요. 그래가지고 시장이 이제 그 언론 이런 매체들이 좀 쉽게 접하다 보니까 각종 찌라시성 뉴스들이 꽤 많습니다. 막 여기저기서 그냥 만들고 좀 비슷하게
흉내내가지고 만든 채널에서 막 올리고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뉴스 구분이. 그래도 일단 이게 루머이더라도 시장에서 지금 반도체는 조금 힘이 안 좋았죠. 그래가지고 일단 뭐 저게 아침 뭐 개파락에 대해서는 좀 반영을 할 수 있는데, 개파락이 세면은 삼전이랑 하이닉스는 그래도 이번 주 중에는 좀 턴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. 낙폭 구간이 너무 세서. 그래서 그런 것 따라서 이제 뭐 반도체 관련 주들, 엑시콘, 네오셈, DI, YC, DB 하이텍, 한미반도체 이런 것들 해서 좀 묶어볼 것 같고, 자, 그다음에 뭐 뒤에 CXL, HBM 유리기판 이런 것들은 이제 또 지수 턴하고 하면은 언제든 한 달이라도 좀 엮어줄 수 있기 때문에. 그리고 바이오는 뭐 금리 인하부터 해가지고 이게 그래도 금요일날 상대적으로 좀 버틴 종목도 있기는 하거든요. 뭐 물론 이제 좀 자리가 있다 보니 밀린 종목도 있고 한데,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갖다가 뭐 투자금을 끌어오든 뭐 대출 받은 거에 대해서 뭐 이자 좀 적게 내든 뭐가 됐든 기업들한테 이제 금리 인하 좀 대표적으로 수혜받는 업종 중에 하나인 바이오 섹터, 여기도 뭐 항상 보긴 봐야겠죠. 특히 여기는 뒤에 나올 수 있는 제로 일정 같은 거 있는 애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, 러파스는 투경이 좀 해제가 됐네요. 자, 그래서 뭐 이제 바이오 섹터, 그리고 포항 유전 요거는 아까 전에 그 8월 25일 대왕 그 지질 연구회 거기서도 이제 대왕고래 세션 요거 하나 좀 이제 마련해가지고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, 아직은 요번 달 좀 말입니다. 요번 달 말에 이제 뭐 투자사, 해외 투자사 그거 메인으로 갖다 뭐 유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주관사 선정이죠. 주관사 입찰이랑 이것저것 좀 있긴 있어요. 자, 그래서 뭐 유전 테마는 또 하반기 그래도 좀 계속 메인 먹거리 될 수 있는 섹터이고, 시장을 그래서 보면은 요것들 외에 이제 뭐 코로나 정도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해치 테마는 중동 지역 3종 세트에다가 이제 뭐 식량 쪽,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섹터, 그래가지고 요거 정도가 좀 있고, 얘네는 뭐 뉴스도 뉴스지만 요쪽 중동은 이제 뭐 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. 뒤에 뭐 타격 같은 게 좀 나올 수 있는 것 같고, 그다음에 이제 식량이랑 코로나 요거는 뉴스도 뉴스지만 그냥 시장 분위기 따라서. 그래서 코로나는 뭐 대표적인 게 뭐 랩지노믹스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시젠, 수젠텍 이런 애들이 좀 대장이고, 셀리드 얘는 그 보고서 좀 생각해야 돼요. 14일 얘가 보고서 안 내고 하면은 얘 기업 그 정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뭐 또 대표 장내매도 이런 거 봤을 때 대표이사 뭐 장내매도 이런 거는 좀 안 좋아 보입니다. 저는 이 종목은 지금은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, 일단은 최근에 저런 종목들이 많아요. 뭐였더라 당일 하나 정지 먹었다가 또 풀리는 애 있죠. 코로나는 수젠텍, 진매트릭스, 휴마시스, 랩지노믹스 이런 애들이 좀 움직이는 게 있고, 그 다음에 퀀타매트릭스 요것도 이제 정지 오늘 좀 풀리기는 했어요. 얘는 금요일날 지수 나쁜 거 싹 피한 다음에 오늘 해제. 자, 그래서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. 중동 테마, 바이오, 요게 뭐 그다음에 개별 이슈들, 그다음에 트럼프랑 해리스 이슈가 있는데, 해리스 쪽은 뉴스가 있긴 있죠. 트럼프는 뭐 지금은 잠잠할 수 있고, 그래도 여기는 어차피 조정 나오면 봐야 되는 애들이고, 우선은 해지를 위에다가 가장 메인에다 두고,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, 바이오 요런 것들이 아침에 뭐 좀 개파락하고 하는데, 반대 매매가 좀 세거나 지수가 한 마이너스 2% 3% 구간이면은 오늘 그래도 좀 턴시켜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. 그리고 지수가 안 좋을 때는 항상 머릿속에다가 이제 고정시켜 두면 좋은 게 당일주의 플러스 미국 선물 좀 같이 보셔야 돼요. 미선물이 지금 밀리면은 결국 그것 따라서 좀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. 물론 이제 낙폭이 너무 세다 싶으면은 미선물이 조금 마이너스여도 장중에 우리나라 거는 그냥 돌리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, 보통은 미선물 좀 영향을 받기는 받아요. 그래서 당일주랑 미국 선물 같이 묶어볼 필요는 있지 않나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될 것 같습니다. 시장이 한동안은 조금은 위축되는 경기 침체 키워드 하반기 내내 아마 압박을 할 거는 같아요. 그것들 좀 조심조심 하면서, 지금 시장 하반기는 스탠스는 수익 주면은 일단은 바로바로 좀 챙기는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자, 그래도 또 낙폭 과대, 이거 좀 너무 세게 밀린 거 아닌가? 단기간에 좀 낙폭 과대 구간을 만든다면은, 그거는 뒤에 또 미국 대선이든, 혹은 금리 인하랑 경기 침체는 지금 같이 움직여요. 동전 앞뒤처럼 같이 움직이는데, 또 뒤집어서, 그래도 금리 인하 하네? 이런 거를 호재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. 또 많이 밀려 있는 자리에서는. 많이 밀리면은 악재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만큼 이제 주가를 반영한 거죠. 그래서 이제 또 호재 뉴스에 대해서 좀 반영하면서 또 팍 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노리는 게 이제 전략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. 자, 요번 주가 어떻게 보면 현금 있으신 분들한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, 저는 그냥 마냥 계속 막 박살 난다, 이렇게 지수가 막 계속 밀린다라고 좀 생각은 안 하거든요. 낙폭 주면은 거기서 좀 돌릴 건 돌리면서 하반기는 횡보 하락장 정도를 좀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스탠다드 해가지고 하락 행보장을 좀 베이스로 매매를 좀 임할 것 같아요. 자, 오늘도 돈 많이 버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영상 항상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